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진 않으셨습니까? 감으면 감을수록 더 빠지는 것 같고 이제는 감는 게 무서울 정도다.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저는 김도영입니다. 58이고 광주에서 모발 치료만 2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젠 다 포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셨고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고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점점 우울해진다고 말이죠.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 불안한 감정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감는 방법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었던 그 습관이 오히려 머리카락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집에 있는 두 가지 재료로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돈 거의 안 듭니다.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당신 머리카락을 지킬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 클릭이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안 감는 게 낫겠죠? 그 말 저도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수십 명, 수백 명에게서 듣다 보니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500명의 환자분들을 6개월 동안 관찰하면서 머리 감는 방법을 바꿔봤어요. 놀랍게도 잘못 감는 사람들은 제대로 감는 사람보다 머리카락이 무려 3배나 더 빠졌습니다. 그분들 모두 본인은 깨끗하게 감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첫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때를 잘 벗긴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것과 같아요.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셈이죠. 두 번째는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는 습관입니다. 샴푸는 강한 세정제입니다. 직접 두피에 닿으면 자극이 너무 강해서 머리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이건 마치 세제를 손에 짜고 그대로 피부에 바르는 것과 똑같아요. 세 번째는 손톱으로 박박 긁는 것입니다.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머리 피부에 작은 상처를 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저에게 오신 63살 어르신이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머리를 매일 감았어요. 손톱으로 깨끗하게요. 근데 왜 머리가 점점 비는 거죠? 그분의 정수리는 이미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고 두피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눈물 섞인 질문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실수로 머리카락을 잃는 분이 없도록 제대로 된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청결한 머리 감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을 살리는 과학적인 머리 감기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감는 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두피를 직접 들여다본 결과 진짜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피부였어요. 10년 전 일본 학회에서 저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83이셨는데 머리숱이 40대처럼 풍성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카락은 죽은 겁니다. 논에서 벼를 키울 때 벼를 문질러 봤자 더 잘 자라지 않아요. 중요한 건 논을 가꾸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맞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지만 두피는 살아있는 땅이다. 그날 이후로 저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해왔던 겁니다. 죽은 머리카락엔 좋은 걸 발라주고 살아있는 머리 피부는 방치했던 거예요. 이건 나무에 잎만 닿고 뿌리는 마른 채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카락은 한번 상하면 스스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퍼석하고 끊어지는 머리카락은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머리 피부, 즉 두피는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새 머리카락이 자라고 뿌리가 단단해지고 윤기가 도는 머리결이 생깁니다. 제가 병원에서 머리 피부 관리법을 알려드린 환자 중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늘 앞머리가 빠져서 가르마가 넓어지는 게 걱정이셨죠. 그분께 머리카락보다 두피를 중심으로 감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선생님, 저 머리카락 올라오는 거 보여요. 정말이었습니다. 두피는 분홍빛으로 건강해졌고 잔털이 솜털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죠. 그분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평생 머리카락만 감았는데 이제야 진짜 중요한 걸 알았네요. 이제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샴푸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피부를 위한 제품입니다. 머리카락에만 바르지 말고 두피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문질러 닦아낼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어루만져야 하는 곳, 그게 바로 여러분의 머리 피부입니다. 처음에 저도 웃었습니다. 커피를 머리에 뿌리면 머리카락이 난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았죠. 하지만 5년 전 독일의 한 의학 학회에서 저는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백발의 교수님이 발표했어요. 매일 마시는 블랙커피가 탈모를 절반 이상 줄여준다고 말이죠. 처음엔 장내 박수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도 의심했죠. 그런데 이어서 나온 자료를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엔 6개월 동안 커피 추출물을 두피에 발랐습니다. 결과는 커피를 바른 쪽에서 머리카락이 2배 가까이 더 자랐습니다. 저는 학회가 끝나자마자 교수님께 찾아가 물었어요. 정말 커피가 머리카락에 도움이 됩니까? 그 교수님이 보여준 현미경 사진 아직도 기억납니다. 커피를 뿌린 두피에서는 모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왜 그럴까요?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 뿌리에 작용해서 3가지 효과를 냅니다. 첫째, 혈관을 넓혀줍니다. 영양분이 더 잘 가니까 모낭이 건강해지는 거죠. 둘째, 세포에 에너지를 줍니다. 머리 뿌리가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필요한 힘을 공급합니다. 셋째,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 DHT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로 돌아오자마자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커피 스프레이를 써봤습니다. 그중 무려 27명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그중 한 분, 62살 아저씨가 기억에 남습니다. 정수리 탈모가 심해서 10년 동안 모자를 쓰고 다니셨죠. 3개월 후 병원에 오신 그분은 모자를 벗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 좀 보세요. 까맣게 올라왔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까? 재료는 딱 2가지입니다. 블랙커피와 스프레이 용기. 설탕, 크림 들어간 커피는 안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하게 블랙커피를 끓여서 완전히 식힙니다. 스프레이통에 담습니다. 머리 감기 15분 전에 머리 피부에 고루 뿌립니다. 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눌러가며 마사지합니다. 15분 뒤 평소대로 감으시면 됩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고 뜨거운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상처가 있거나 예민한 두피는 조심하세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값비싼 약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면 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환자분들께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기름지다고 구박받는데 기름을 또 바르라고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기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7년 전 저는 인도에서 열린 국제 피부과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 마을에 85 할머니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융기자르르하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마치 실크처럼 찰랑거리는 머릿결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난 태어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코코넛 오일을 머리에 발랐어요. 우리 엄마도 할머니도 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저 오래된 전통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연구를 해보니 이건 단순한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머리카락 보호의 핵심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기름은 머리카락에 보호막을 씌웁니다. 샴푸는 강한 세정제로 머리카락의 자연 보호층을 벗겨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머리 자체에서 나오는 기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고 나면 더 푸석해지고 끊어지기 쉽죠. 기름은 그 보호막을 대신 만들어줍니다. 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아요. 둘째, 수분을 지켜줍니다. 기름이 머리카락을 덮어주면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이건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습기를 안에 가둬주는 겁니다. 셋째, 영양을 줍니다. 기름에는 천연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상한 머리카락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강유. 쌀계에서 짠 우리나라 전통 기름인데요. 비타민 E가 올리브유보다 3배나 많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둘째, 코코넛 오일. 알갱이가 작아서 머리카락 안쪽까지 깊이 스며듭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서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살살 바릅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세요. 두피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10분 정도 두셨다가 샴푸로 가볍게 헹궈 주시면 됩니다. 환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머리 감는 게 무섭지 않아요. 감고 나면 더 푸석해졌는데 요즘은 부들부들해요. 손녀가 머리 만지면서 할머니 머리 비단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머리카락을 기름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머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머리를 어떻게 감을까요? 샴푸 짜서 머리에 바르고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은 다음 대충 헹구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감았습니다. 하지만 25년 넘게 두피를 진료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탈모를 부르는 습관이란 걸요. 머리 감기는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머리 피부를 돌보는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머리 감기 8단계. 이대로만 하면 머리카락이 놀라울 만큼 바뀝니다. 첫째,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금지입니다. 머리 피부를 화상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손목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샴푸 전에 물로만 헹구기. 1, 2분 정도 충분히 물로 헹궈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머리의 먼지와 노폐물의 절반은 씻깁니다. 셋째, 샴푸는 손에 덜어 거품 내기. 절대 머리에 바로 짜지 마세요.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고 물을 조금 섞어 거품을 먼저 내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넷째, 손톱은 노후, 지문으로 마사지. 머리를 문지를 때는 반드시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앞머리에서 정수리, 옆머리에서 위쪽, 뒷머리에서 위로. 각 부위 10초씩 천천히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섯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 쓸어내리기. 머리카락은 문지르지 마세요. 두피를 문지르면서 생긴 거품으로 그냥 부드럽게 내려만 주세요. 머리카락끼리 비비면 손상됩니다. 여섯째, 헹굴 때는 샴푸 시간의 2배. 샴푸할 때보다 2배 길게 헹궈야 잔여물이 남지 않아요. 머리카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일곱째, 린스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절대 머리 피부에 닿지 않게 하세요. 린스가 두피에 닿으면 모공을 막아 두피 트러블이 생깁니다. 여덟째, 마지막 헹굼은 약간 차가운 물로.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군 후 마무리는 약간 시원한 물로 해주세요. 모공을 살짝 조여줘서 머리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환자들 중 65살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제 머리 만져보더니 굵어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81살 어르신은 말했죠. 평생 머리가 가렵고 굵었는데 이 방법으로 감고부터는 가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머리카락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머감기, 잘하면 치료가 되고 못하면 탈모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셨어요. 형도 동생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탈모의 70%는 유전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쌍둥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할게요.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 한 사람은 머리숱이 많고 한 사람은 탈모가 진행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머리 감는 법, 음식 습관, 스트레스 관리. 이 차이가 머리 운명을 갈랐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63, 경남 진주에 사는 정혜진 씨. 아버지도 형도 남동생도 모두 대머리셨대요. 하지만 정혜진 씨는 20대 초반부터 머리 감는 법, 음식, 스트레스를 철저히 관리하셨죠. 그 결과 지금도 머리숱이 풍성해서 50대로 보일 정도입니다. 반대로 가족 중 아무도 탈모가 없는데도 스스로만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머리 감기 습관이 엉망이거나 기름기 있는 음식을 지나치게 먹거나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들이었죠.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핵심 5가지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머리 감기 전 두피에 커피 스프레이. 혈관을 열고 탈모 유발 물질을 막아줍니다. 둘째, 머리카락 끝에 기름 바르기.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수분을 지켜줍니다. 셋째, 손톱 대신 지문으로 마사지하기. 상처 없이 깨끗하게 혈류까지 개선됩니다. 넷째, 린스는 절대 머리 피부에 닿지 않기. 모공 막힘 예방, 두피 건강 지킵니다. 다섯째, 마지막 헹굼은 시원한 물로. 모공 수축, 뿌리 고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당신 머리카락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은 빠지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이미 다 빠지고 나면 어떤 방법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분은 81살 할머니셨습니다. 정수리가 텅 비어 있었고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10살만 빨리 알았더라면 여러분, 지금이 그 10살 빨리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습관 하나하나가 당신 머리카락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머리카락 지키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당신의 다짐이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